자,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분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개장 전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개장 전략을 좀 넉넉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방금 시작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네. 오늘 게임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정적 리스크는 국제유가랑 그 미니 나스닥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오히려 유가는 빠졌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라서 오늘도 이제 뭐 금융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은 목표 주가 상향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도 정중동 같아요. 이번 주도 후반에 실적들이 나오는 것이 네네. 미국이 화요일에서 우리나라 수요일 날 영향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눈치 작전을 볼 것 같고요. 화요일 날 실적, 빅테크 실적 발표되는 거, 삼성전자 실적해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요일이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 슈퍼 위크. 슈퍼 위크. 다음 주 선거까지. 네, 그래서 아주 변동성도 막판에 가서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을 기점으로 주 후반에 우리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 주에 또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슈퍼위크가 한 주 반 정도 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가 0.2% 플러스 2588, 코스닥이 0.38% 플러스 730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2% 또 떨어지네요. 100원 떨어져서 55,800원. 여기가 또 신저가 부근에서 더 밀릴지 안 밀릴지 요거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1.2% 오릅니다. 20만 3,500원.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엔솔은 0.6%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주도 다 1%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KB금융, 신한지주, 메리츠, 하나 뭐 등등 해서 한 1%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이는 또 오르네요. 7.5% 급등 135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좋네요. 오늘 3% 오르면서 11,000원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의 흐름이 좋습니다. 클래시스 빼고는 다 빨간불이고요.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다 1%에서 2% 상승,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5%, 1.3% 상승, 삼천당도 2.4% 상승. 나머지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립콘트도 오늘 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변압기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 뭐 시프트업이나 뭐 NC소프트나 이제 그 외자 파노라고 해서 네. 중국 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이슈가 있는데 그거 좀 좋고요. 그다음 오늘 또 STO 쪽 강합니다. 핑거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말 사이에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이제 또 고혈당 관련된 부분에서 뭐 아이센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고려해양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를 다 오늘 종료일이거든요. 근데 한 9% 정도밖에 못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수급적인 변화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게임과 뭐 STO 이것도 연관성이 있죠. 뭐 이제 미메이드나 이런 쪽은 또 STO나 뭐 또 조각 그 우리가 코인 같은 그런 쪽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하이닉스가 테슬라의 1조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그 수주 나온 거 그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또 연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현대로템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37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 이게 지금 잠정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매출은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234% 증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전에 한 10%대에서 2024년 3월, 6월, 9월 이렇게 따졌을 때 6%, 10%, 13%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올라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게임 관련된 시프트업, 액토리소프트, 컴투스, NC, 넷마블 다 2%에서 12%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 좀 있을까요? 그 2차 전지 조금 뭐 2차 올라가니까. 전지? 예. 이 에코프로 양극재. 나머지는 그냥 바이오나 화장품 지난주 막판에 좀 조정단 거에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가 또 현대차하고 비슷한 기조로 네.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뭐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만큼 뭐 안 좋지는 않고 그냥 반등을 좀 하는 정도로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현대모비스 실적이 잘 나왔죠.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표 주가도 좀 상향이 나오고 그 AS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 저기 뭐야 지배구조 말고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목표 주가가 좀 올렸는데 반응은 역시 좀 뜨뜻미직하네요. 그렇게 보면은 뭐 장은 그냥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 오늘도 크게 역시나 힘은 없는. 크게 뭐 올라갈 정도는 없는 것 같고 반도체도 뭐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뭐 내일 모레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뭐 베팅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다지 일단은 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네. 속에서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내리는 종목이 있고 요 정도. 은행주 하락 출발은 이유가 있나요? 자, 단기차익. 일단은 뭐 KB금융 단기차익. KB금융이 또 빠지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빠지는 것 같고 대신에 오늘 내일 또 이제 금융지주도 지금 실적 발표 있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환원 정책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조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많이 봤는데 네. 뭐 KB 기준으로 0. 우리나라 기준 0.5배, 6배면 0.6배에서 간다고 하는데 기울기는 많이 이제 긍정적인 게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기울기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콜이 나오긴 했어요. KB는 뭐 나라수 좋지만은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신할인가 그거 쪽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실적 내용 중에서 조금 그런 쪽에는 KB 말고 쪽은 조금 이익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우리금융하고 신한지주 전체적으로 KB 혼자 가지고 뭐 계속 갈구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에서 약간의 빌미를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기울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은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그렇죠? VT도 그렇고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 한 K뷰티, K헬스케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 3%, 4%이 정도 오르는 것 같고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대형주는 별로 크게 없네요. 코스닥 쪽에서만 조금 괜찮고 오늘 오르는 것들이나 떨어지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한마디로 대중 없다. 대중 별로 그렇게 크게 별로 크게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지금 오늘 청약인 흑백요리사 더본코리아 일반 공무원 집 팔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네, 아 그래요? 시장에 별로 그렇게 딱히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참고로 이제 더본코리아 일반 공무원은 28일, 29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고 공모가 34,000원. 6일 날 코스피 상장합니다. 근데 얘네도 조금 약간 좀 그렇네. 5일 날 대선 6일 날 뭐 이러면은 결과 나오고 막 시끄러울 텐데 여기 그쵸. 그럼 약간 주목을 많이 못 받을 텐데. 상장 후에 시총은 5천억 가까이. 5천억. 백종원의 지분이 76%. 이야. 그럼 얼마예요? 5천억에 76%면은 한 4천억 되는 거네. 거의 그렇죠. 한 와, 3,700, 3,800억 정도 됩니다. 한 번에 완전 부자 됐네. 짱이다.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더본코리아. 딱히 별로 뭐 없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있는 건 뭐 있어요? 테마 섹터로 한번 가볼까? 테마 또 아까 말씀드린 게 거의 주긴 하죠. 주긴 하고 게임 나온 거 말고는 뭐 포스코 쪽에서 좀 좋은 이슈 있었던 거, 뭐 HLB 그룹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건데 그래도 일단 시가총액 상위 흐름 나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데 미국의 미니 선물 좀 좋고 오늘 사실 미국에서는 지표나 이런 게 큰 건 없어요. 사실 실적 발표만 좀 중요시하게 보면 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구간으로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모처럼이잖아요. 미국 선물 지수와 좀 연동해서 가는 거 대신에 외국인은 또 별로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MSCI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 다시요? MSCI. MSCI? 네, 그게 이제 요번 주 안으로 아마 그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MSCI 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신흥국 지수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중국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좀 팔아서 가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수가 10개, 그 지표 안으로 보시면 10개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안에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만 해도 3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좀 나간 게 삼성전자에서 한 14조 정도 나갔잖아요. 토탈 나갔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기간 동안에 수급이 들어왔냐? 수급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나갔다라는 거고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렸냐? 그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외국인 상위 종목 해봐야 뭐 한 5천억, 6천억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다 합해도 한 2, 3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봐야 그 나간 거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 나간 외국인이 어쨌든 돌아오는 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마무리 단계가 11월 초, 10월 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가 좀 바뀌면 수급적인 변화가 일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네요. 좀 지나가면서 사실 뭐 10월 달에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10월 때는 좀 줍줍하고 11월, 12월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은 10월이어서 11월, 12월에 과연 힘을 내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때랑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할 때 네네. 그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하고 1월 딱 되자마자 바로 슈팅 나와가지고 그때 상반기인가 하반기 같이 퉁쳐서는 전 세계 OECD 증시 상승률 1위였거든요. 네, 그때도 하락률 1위, 그 다음 바로 그 새해 되자마자 상승률 1위. 그래서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그때도 매수하자고 했다가 밑에서 욕 많이 먹었었죠.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비슷한 분위기였던 게 떨어질 때 안 좋은 얘기 다 나오고 올라갈 때도 일단 올라가니까 왜 갑자기 왜 그래 이러면서 약간 좀 2년 전. 물살을 휩쓸리듯이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어찌저찌 됐든 간에 좀 후반 갈수록 그리고 연초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너무 싼데 밀려서 답답하다는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호재도 반영 안 돼, 여러 가지 이벤트 반영 안 돼, 뭐 실적 반영 안 돼, IPO 반영 안 돼, 뭐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니까 아쉽죠. 아쉬웠죠. 근데 뭐 11월, 12월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코스피가 0.5%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0.2% 상승해서 0.5% 상승으로 2,595.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31 대 300. 그리고 코스닥도 1000개 상승, 470개 하락. 이렇게 해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상승률로 치면은 솔직히 그렇게 시원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 정도만 진행이 돼도 어떻게 좀 만족일까요? 코스피 0.5% 플러스, 코스닥 0.9% 플러스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왜냐면 일단 선물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좀 해왔는데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경기 지표에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 이번 주에 이제 나오는 고용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허리케인 여파가 조금 있긴 하겠죠. 그래도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일부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가 됐을 때 뭐 이런 차이점들 얘기하고 또 채권 시장이 워낙 변동이 많이 나오니까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일부 있긴 한데 그래도 연속성은 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지켜보면은 좀 답답한 거는 맞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올라도 안 올랐었던 적이 더 많은데 오늘 이 정도로 좀 반응을 왜냐면 지금 외국인 어쨌든 별로 안 좋은데도 대부분의 이제 투심이 좀 일부 개선돼서 상승 종목 수가 많다라는 것은 조금 일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본부장님 오늘 내일은 특별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면 뉴스가 중요한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쵸 분석에서 새로운 각도가 나온다든지 뉴스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그 동반해서 오르거나 동반해서 빠지면은 그러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빠진다면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올라가면은 그게 0.5%건 0.3%건 0.8%건 간에 좀 뒷받침되는 거죠. 서포팅 긍정적으로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게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늘 내일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뉴스는 있습니다. 네. 실적 말고도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오고 시장에 대한 뭐 분석도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뭐 굳이 나쁘게 볼 거는 더 이상 나쁘게 볼 거는 없어 보이는 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막바지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려는 그런 그 분위기 형성 그런 모색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내 기관이나 기관인데 근데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은 좀 에비던스를 보고 들어오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오늘 내일에 그 확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면은 그런 자금이 들어올지는 그건 여전히 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조금 이벤트가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은행, 조선 이렇게 빠지고 플러스 방송 엔터 이쪽이 좀 빠지는데 제일 많이 끌어내리는 게 콘텐츠리 중앙 때문인데 지옥2 개봉 왜 R은 어떠랍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였습니다. 그 혹평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3년 만에 돌아온 지옥 시즌2 3개국 넷플릭스 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넷플릭스 1위. 근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죠. 그냥 틀어놔서 1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치 좀 더 봐야 되겠네. 재미없었어요? 전 못 봤어요. 짤로만 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별로였습니다. 제 지옥 1을 그래도 1, 2, 3편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고 네. 4, 5, 6이 약간 외전 느낌으로 나와 이 스토리가 달라요. 이제 의장 스토리가 1, 2, 3이고 그다음에 의장이 죽으면서 이제 형사 스토리가 4, 5, 6 이렇게 이 형사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4, 5, 6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2부부터 좀 진행되는데 너무 화살촉만 강조한 게 아닌가. 그놈의 화살촉.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어쨌든 세계관이 되게 이쁘장하게 포장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이상하게 변질된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되게 별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 지금 커뮤니티 들어가면 역시 지옥이네. 개미지옥. 뭐 개미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 그 주식 9% 빠지네요.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스포? 네, 스포는 안 스포할 게 했고 뭐 제가 있어? 1편 어차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즌 1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시즌 2는 제가 내용 거의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포는 아니죠. 네. 무슨 얘기 한 거 없는데.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스포 해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안 볼 거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안 볼 거잖아. 지옥2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피 0.6% 상승, 코스닥은 1.2% 상승, 조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양전해가지고 1.4% 올라와주고 있고요. 56,700원. 저점 다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52주 신저가 더 확대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오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고 힘들어도 요 가격이 맞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이것저것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시장을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자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요것만 오늘 월요일 알려주실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저는 저거 좀 얘기 좀 할게요. 재미없다는 것 자체가 스포다.
아니 뭐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아니 매체 자체를 하지 말라. 아니 그럼 이동진이 평론을 어떻게 해? 뭐 직조하게 명징하게 뭐 직조한 그거 평론을 어떻게 하냐? 별점 어떻게 줘? 그냥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제가 얘기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김장일 본부장님 스포 없이 자료 어떤 거 알려주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 리포트 나온 거 좀 코멘트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좀 아침에 많이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많이 썼죠. 실적이 나왔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납기 장기화 추세. 납기 일정 고려 선별 수주. 그래서 3, 4분기에만 순수하게 들어온 수주 있잖아요. 네. 이건 줄었어요. 3, 4분기에 순수하게 들은 단납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납기는 3분기 줄었어요. 며칠 여기 보면은 실적 다 아니까 3분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네네네. 보면은 수주 있잖아요. 이건 수주 잔고고 수주 잔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QOQ 2%, 작년 대비 31%. 근데 다 아는데 수주가 요거 677, 880, 707 줄었어요. 예, 특히 이게 줄는 거 미국이 많이 줄었어요. 미국이 한 35% 줄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뭐 계절적인 이슈로 주요 지역의 납품이 감소됐고 수주 역시 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선별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 선별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여러 지역으로 향후에 퍼질 것이다. 네. 근데 수주는 선별적으로 받겠다. 캐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캐파 준비하고 하는 건 내년도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애널리스트 입장은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뭐 배전 뭐 추가 어쩌고 저기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미국 비중이 36%인데 내년에는 50%까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비수기에도 20% 나왔는데 내년 마진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 25% 나오는 거 아니야? 25%에 25% 이상 성장하면 PER 지금 한 20배 안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싼 거 아니야?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냐? KB 상향. 보세요. 신규 프로젝트 수주 단가 상승. 북미가 36%나 줄었지만 이거는 리드 타임을 느리지 않은 선별 수주다. 캐파 증가되는 거 내년 효과다. 43만 늘렸고요. 신한. 우여곡절 끝에 3분기가 비수기인데 4분기 최대 성수기니까 지금 북미 외지역으로도 가격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증설 효과 내년에 발견되니까 지금 좋다. 흠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44만 원. 그래서 지금 43만 원, 44만 원 상향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삼성증권은 아주 좋게 내년도 PER을 무려 27배로서 50만 원. 이 두 분기 연속 50% 영업이익률 굉장한 거다. 현재 수주 잔고가 북미 지역이 60%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북미 매출비 35%가 내년에 50% 될 수 있다. 여기 안 적었지만 내년에 네. 50%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첫 분기 배당. 이거만 적지 마. 첫 분기에 있다. 자신감. 이런 것들로 찬양 일색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자에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같이 1년 했었는데 따라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많은 긍정적인 건데 이게 장기 납이 해서 단납은 조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단기납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오더는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나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얘네 3분기 실적이 있어 4분기에 어떤 그 일회성 비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4분기가 무조건 좋다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납 대응은 다른 쪽에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안 비쌉니다. 내년도에 뭐 PER 20배 이하고 마진 25% 확장되고 미국 비중 50% 되고 캐파 늘어나고 그쵸? 다 좋은데 많은 것들을 반응했고 연말 연초 들어갈 때 잠깐 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그 주식을 더 저가에 매수하고 오늘 같은 날은 각구의 신고를 파실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끝. 알겠습니다. 저거 관련해 가지고 변압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창원 본부장님 저기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네, 뭐 변압기는 뭐 장기적으로 워낙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네, 뭐 글쎄요. 일단 저는 직전 고점을 확실히 뚫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구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는 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직전 고점을 차트상 뚫는 거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하시려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 열리고 있는데 0.2% 열었어요?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죠. 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의 대패, 졌죠. 자민당의 대패, 야당 급부상의 정치 지형 대변화. 뉴욕 증시에서는 엔화 환율 발작, 엔캐리 청산 공포라고 하는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다시 이게 커지는 건지 저는 그 로직을 잘 모르겠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시바 퇴진 압력이 그러니까 자민당하고 공명집권당하고 연합이 과반에 미달하면서 과반석을 내주면서 이시바 퇴진 압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NHK가 보도를 합니다. 정책 추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건데. 그러니까 일본 총선 결과가 엔화 환율 발작, 엔캐리 청산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네. 이게 어떻게 엔캐리 그게 뭐지? 공포랑 같이 로직이 되지? 바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일단은 그 하원 쪽 어쨌든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는 VOJ에서의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시바 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엔달러가 좀 변동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속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오히려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 쪽 데이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MI나 이런 것들 뜯어 보시면 얘네가 지금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 VOJ가 밀어붙이려고는 하긴 하겠지만 그 속도가 뭐 엄청나 뭐 내년까지 1%포인트 올린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변동될 가능성도 좀 크고요. 그래서 이게 엔달러가 오히려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153에서 엔달러가 151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로직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최악의 선거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왜 졌냐? 비자금 스캔들이 있었고 그치. 고물가를 못 잡았다. 네, 맞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새로 집권하는 물가 당이 잡는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추진하겠구나. 그렇게? 라는 로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속도의 차이가 이시바랑 그렇게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 반대급부의 정책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플러스로 0.2% 오르고 좀 지켜봅시다. 0.5%.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나서 좀 지켜보고 대응해야지. 논리처럼 금방 와닿진 않는데 뭐 그렇게 그렇죠. 오케이. 몇 대매에서 얼마나 이겼는지 정확히 모르죠. 나왔나요? 몇 대매 표수까지? 아마 찾아볼게요. 그건 이따가. 법을 바꾼다든지 걔네들도 그렇게 할 정도로 파워풀하게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일본 총선 결과 공무원당 합해서 27일 법 여건 총선 전의 의석수가 자민당이랑 공명당 합쳐서 279석이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새로 했을 때 자민당이랑 공명당이랑 215석. 많이 줄긴 했네. 네, 215석. 과반이 233석이에요. 근데 279에서 215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여기 일본이 당이 엄청 많구나. 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도 잘 모르죠. 그렇게 서너 개밖에 모르잖아요. 세 개 정도. 그렇네요. 그래서 총선 결과가 과반을 크게 밀렸습니다. 크게. 233인데 215니까 크게 밀렸네요. 자, 알겠습니다. 요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신문 볼까요? 아니면 시장 보시겠어요? 일정 볼까요? 좋습니다. 일정 오늘 이번 주 실적 많아요. 엄청 네, 많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거는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그냥 브리핑 드릴 거라서 좀 빼놨고요. 이거 너무 꽉 차가지고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에서 첫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공식 출시하는 날이고요. 또 한일 중 3국 고급위 회의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포드
온세미랑 이제 뭐 트랜스메딕스 이런 쪽이 발표가 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트랜스메딕스 같은 경우 최근 고점 대비 굉장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는지 좀 보시는 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는 이제 고용이 쭉쭉쭉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구인구직 졸트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글 이제 또 시작을 하죠. 구글과 AMD, 뭐 화이자, 맥도날드 요런 쪽이 좀 나오고 있고, 뭐 맥도날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코카콜라가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큐가 줄어드는 이슈로 인해서 그게 좀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지금 가격 상승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뭐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요일에는 GDP 속보치 나오죠. 그래서 속보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ADP 취업자 변동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M7 애들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암젠이나 부킹홀딩스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VJ 마무리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금리 정책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PC 나오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등등등 나오고, 애플, 아마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금요일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전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엑슨모빌이랑 쉐브론 같은 에너지 쪽이 쭉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뭐 요 정도, 그쵸? 그렇죠. 거기만 보면은 일단은 될 것 같네요. 어때요? 그 하창호 본부장님은 저 빅테크들의 실적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있으면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일단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3대 지수 달리다가 이제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지수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달러도 약간은 좀 약세로 해서 오늘 야간 그 외환 보시면은 조금 빠져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어쨌든 탄탄해지기만 하면은, 애틀랜타 GDP 그 나우 추정치를 계속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번에 3.3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3.4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예비치, 속보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딱 비슷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애틀랜타 지난 분기는 굉장히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또 비슷하게 뭐 3.3, 3.4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금 고용이 안 깨지면 고용 강하죠. 그다음에 지금 GDP 강하죠. 그러면 뭐 지금 미국 증시에서 불안한 게 뭐 있습니까? 뭐 PPI나 CPI 같은 경우는 사실 쉘터도 요번에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모기 지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택도 좀 바뀔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CPI, PPI 중에서 좀 변화 만들었던 게 음식 쪽 부분이랑 외식 물가, 그다음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는 연속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물가 지표도 쭉쭉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골디락스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고용이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는 또 로우 데이터 그 보고서 진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되게 좀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그런 분위기를 너무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고, YTD로 보면 요번에 스파이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균치가 한 15%대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강세장일 때 그거보다 지금 한 60%더 올랐어요. 그럼 이게 더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뭐 고용에서 딱 지워버리면 당분간 이제 대선 끝나면서 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좀 부담되었던 게 제조 PMI나 이런 거 계속 거슬리잖아요. 네. 내구재 주문도 상당히 좀 별로로 나왔는데, 그거 다 내용 뜯어보시면 대선 이후에는 주문 들어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은 제조 PMI나 내구재 쪽에서 반등 나오면 서비스 PMI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진짜 거슬리는 지표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전부터 이제 12월 돼서 이제 좀 팔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분히 한번 그렇게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제가 봤었던 로우 데이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도 실적 보시고 실적 중요하죠. 네. 애플 중요하고, 애플 중요하고, 메타 중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른 거 중요합니다. 세 개가 중요하고요. 애플하고 메타는 기대가 좀 있어요.
애플하고 메타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다운그레이드가 더 많았긴 했거든요. 근데 애플은 약간 소음이 있었죠. 중국은 좋고 전체적으로 약간 네. 다운이고 뭐 리타임이 줄었다는 늘었다는 많은데 어차피 또 오늘 발표하고 이틀 뒤에 실적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매우 중요하고요. 메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덜 반영됐다 하지만은 걔네 입장에서는 광고도 이슈가 되고 그게 그 다른 회사 다른 빅테크에 영향을 줄 뿐더러 걔네들도 오픈 소스 AI 그거에 대한 걔네들의 의견을 걔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애플하고 달리. 그래서 애플하고 그 메타하고는 다른 성격에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대장주는 뭐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지부진했는데 네. 걔네가 진짜 활용하는 측면에서 뭐 좀 프로그레스가 있는지 중요하거든요. 실적은 뭐 소스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애플, 그 다음에 각각의 코멘트를 듣는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오픈소스 AI에서 메타적인 측면에 중요한 코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수가 되면은 잘 되면은 다음 주에 선거 앞두고서 좀 분위기를 한번 좀 올려놓고 시작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근데 만약 혹시라도 약간 주춤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뭔가 투심에 대한 신뢰성 회복 예. 이런 개념으로. 예. 그래서 그게 되면은 한국도 분명히 긍정적 좋은 방향으로 좋게 되면은 세 명이 그렇게 나오면은 올라가야지.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합니다. 뭔가 좋게 얘기합니다. 센티먼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감하고 신뢰성 이런 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나 그렇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인텔도 있고 AMD도 있고 아까 뭐 맥도날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실질적인 거는 걔네들의 그 질적인 코멘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느 때부터 중요하죠. 오케이. 물론 그 다음에는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거니까 네. 한 지금은 그게 거의 한 60%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대선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냐라는 것들의 증명이 신뢰성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네. 콜대원이라고 아 콜드원 그 감기 뭐 네, 감기 콜대원 고 대원제약 헬스케어 제품을 저희가 또 가져왔죠. 들어가면 대원제약을 신뢰성, 자신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원제약의 대원 헬스랩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거 알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와 봤어. 풀 포트폴리오 네, 풀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풀 라인업 그때 나도 헷갈려. 이거 뭔지 모르겠어. 맥주 효모 비오틴 그리고 PS 진코, US 유기농 당케어, 밀크시슬, 혈압 케어, 전립선, 눈 루테인. 그거 엄청 많네. 엄청 많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와 봤어. 그거 얼마 싸게 해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싸게 해주죠? 얼마 싸게 주냐고요? 근데 이게 다 가격별로 달라가지고 최대 68%네. 최대 68%. 아, 3프로TV 구독자 단독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전 구매 고객 배송 완료 리뷰 작성에 적립금 3,000원, 구매 인증 10분한테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구매 왕 3분한테는 대원 헬스랩 적립금 3만원, 신규 고객 회원가입 이벤트 등등등등. 제품 장점 여기 써 있어요. 약을 작게 잘 만든다. 알약 섭취 힘드신 분들 문제가 없다. 쉬운 섭취. 외국산 수입에 인증된 좋은 성분으로 약을 만든다. 1958년 창립 이후 꾸준히 성장한 대원, 우리 대원 헬스랩, 대원제약의 대원 헬스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좀 밀어달라는 게 이거 소팔메토라더라고요. 소팔메토는? 소팔메토 아세요? 총 잘 모르겠는데. 소팔메토는 그거 소팔메토. 전립선. 아, 소팔 이거 그 그래요? 케이블 틀면은 선자 많이 남진 나오는 선생님하고 그게 그거예요? 네. 어. 소팔 코사노 막 이러는 시끄럽게 거거든요. 그거 전립선. 남자가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소팔메토. 언제까지 해요? 요게 이 우리 11월 프로모션. 중순까지요. 11월 중순. 11월 중순까지. 그래서 소팔메토, 테스토스테론 증가, 잔뇨량 개선, 배뇨 빈도 감소, 소변 유속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혈압 케어에는 코엔자임, 전립선 파워에 소팔메토, 눈에는 루테인, 그리고 밀크시슬, 비타민 이것도 있고, 당 케어 이런 것도 있고. 이 대원이 예전에 꼭 10년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커버하려고 했는데 네. 저기 서울 옆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아까 그 먹기 좋게 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 저기 뭐지 감기약도 그렇고 좀 그렇게 어필하는 걸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이하늘님이 하보노 표정 이러는데 광고 하는데 형 웃어야죠 억지로라도. 저 안 잡히고 있었는데 언제 잡히고 있었어. 저 언제 잡았어요? 아 형 항상 잡고 있지. 아, 그래요? 안 잡히던데. 하보노님은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거 뭡니까? 밀크시슬, 혈압 케어, 전립선, 루테인, 당 케어, 기억력, 맥주 효모. 맥주는 뭐야? 저는 모르겠네. 당 케어 필요할 것 같아요. 당 케어? 왜냐면 콜라를 많이 먹으니까. 아, 그러게. 제로 안 먹어요? 저는 제로는 콜라로 치고 안 합니다. 와. 그건 맞는 것 같아. 저형 찐이네. 콜라를 먹으면 콜라 원래 그런 맛은 와.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제로 다이어트 그리고 하려면 콜라가 저는 필요 없어. 담배를 안 태우고 아. 술도 안 하니까.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땡기는 게. 그래서 이제 와. 당으로 보통 오케이. 스트레스 많이 해서 트럼프네 트럼프. 트럼프가 당 케어. 트럼프가 몸에 안 좋으니까 담배 안 하고 뭐 마약 안 안 하고, 하고 술 안 하고 콜라로만 이렇게. 콜라는 여러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누구지? 그렇죠. 그 콜라 다 워렌 좋아하죠. 버핏인가? 워렌 누군도 맨날 버핏도 콜라 드시잖아요. 음. 뭐 하실래? 저요? 저는 인지 기억력. 전립선이죠. 전립선 나 지금 문제 뭐 없어. 전립선이 나 있어요? 이거 먹으면 터져.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인지 기억력 요새 이게 기억력?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컨셉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제품을 전국 최저가 아니면 안 팝니다. 자, 3프로 커머스 고정 댓글에서 링크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보노의 뉴스 번호 한번 가볼까요? 오늘 헤드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알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중국 관련된 게임 시장인데요. 외자 판호가 정말 모처럼 나왔습니다. 일단 리니지 2M이랑 승리의 여신, 니케, 요거 뭐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래서 어쨌든 시프트업이 오늘 좀 급등하다가 빠졌는데 이게 또 지스타 일정이 11월 14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좀 게임주들이 바닥권에서 뭔가 꿈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이 판호를 받는다고 무조건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짧으면 2, 3개월, 좀 길면 9개월 정도 게임이 실제로 판매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한 30에서 50% 정도는 평균치로 오릅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판호가 나오면 대부분 한 30에서 한 50% 정도는 좀 올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 이제 바로 이 그 판호 오케이 된 거 다음에 바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좀 노출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특정 부위가 상당히 부각되는 부분으로 엉덩이 네, 게임. 네. 그걸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리니지 같은 경우는 또 이 그 NC에서는 또 주력 게임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호가 열리면서 나머지 게임들까지 다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주간 거래 서비스가 이전에 한번 폭락장 왔을 때 블랙 먼데이나 요쪽 근처 때 주문이 몰렸을 때 이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뭐 니네 탓이냐 우리 탓이냐 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블루오션 대체거래소 요거랑 증권 간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재개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저 잘 몰라서 주간 거래 서비스가 미국 증시 올해 안에 재개 어려울 듯? 이게 이제 우리가 못하잖아. 보통은 뭐 이제 썸머 타임이 끝나니까 이제 11시 반부터 해서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이 10시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그 뭐야 개장. 밤 6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 사이에 주간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24시간 거의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예, 요게 이제 데이마켓이라고 하거든요. 뭐 프리마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근데 요게 저번에 한번 그 폭락장이 있었을 사고 때 났죠, 예,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스케이퍼 아마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게 마이너스 99%로 찍혀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돈을 박았는데 안 되는 그게 이제 그 다음날에 미수금으로 다 잡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네, 네, 그런 그러잖아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 어쨌든 그 아직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올해 안으로 재개가 어렵다고 어렵다. 하니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삼성증권, 효성중공업은
뜨고 이제 나머지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지면 기사랑 조금은 내용 다른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agree. 미래 전망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걸 선택하실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거고.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도 잘 나오는 기업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실적 시즌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투 후보지. 그래서 약간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없더라. 근데 골라 보면은 있더라. 얘네 괜찮은데 하고 보면은 주가 위치가 높더라. 그거 맞죠. 근데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또 산업 리포트가 단기간에 많이 쏟아지는 섹터가 있어요. 네. 금융주 요번에 KB금융 나오기 전에 정말 한 1, 2주 사이에 많이 나왔거든요. 산업 리포트. 그러니까 그런 쪽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쪽은 뭔가 의심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요런 거는 좀 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 이거 자민당은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요. 네. 그다음에 에이징 랜드가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기술 고도화로 미국의 팹리스를 공략한다. 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좀 읽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징랜드 기술 고도화로 미국 팹리스 공략. 에이징랜드가 TSMC 쪽 디자인 맞습니다. 하우스군요. 네. 오케이. 네, 이거 알겠습니다. 급등하고 있어서 특징주 느낌으로다가 네. 저거는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까, 김정일 본부장님? 내용 잘 모르겠는데 비전을 발표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것도 있고 그것도 네. 있고 기술 고도화로 미국의 패밀리스 업체한테 어쩌고저쩌고 공략한다 그러는데 내년 2030년 매출 목표를 발표했네요. 내년 거도 모르겠지만 목표니까 지금 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데 네. 2030년에 5천억 목표라고. 오케이. 그래서 사람도 많이 뽑고 대만에서 있는 사람들 뽑고 아주 굉장히 좀 포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되고 나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네. 좀 힘이 많이 없었죠. 실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마 경영진에서 좀 바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번에 8월달에 그 전체적인 장 무너질 때 그때 무너진 가격으로 다시 되돌려 갔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으쌰으쌰 그런 것 같아서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거 갖고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 3천억 얼마 그래서 뭐 2030년 거 해가지고 뭐 1,000억 얼마에서 어떻게 땡기면은 지금 뭐 400억이야 300억이야 그러면 4,500억이 싼 거야 이렇게 지금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포부니까 기술력을 믿고 한다면은 뭐 차근차근 올라가겠죠. 그 이상의 뭐 의미를 많이 두기는 좋은 겁니다. 실제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뭉개진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한 그 상장 금액의 거의 4분의 1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5천억도 안 되는데 지금 1,000억이 벌써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진 않을 것 같긴 하고 좀 더 갈 수는 있겠네요. 느낌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지금 한 네. 2% 정도 오르고 있어요. 1.8% 니케이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0.8% 정도. 아까 왜 빠지고 시작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웃긴 거지. 엔달러 환율, 달러엔 변화 환율도 없은 지금 것 같은데? 153.25. 없어. 그러면 이거 뭐지? 뭐 140대 근처 가던 막 이런 난리치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아까 이상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약간 대부분 다 좀 혼란스러운 정국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저기 아베 할 때였나? 저기 죽을 때? 기시다 할 때. 기시다, 바이든, 네. 윤석열 셋이 합쳐서 지지율이 100이 안 넘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다 낮으면서도 이게 또 여당, 야당 또 이렇게 각 세우는 그런 의석수가 나오면서도 뭔가 전쟁은 한 곳에서 나오고 있고 북한은 또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오해하려고 그러는데 웨스턴하고 저기 서방 국가하고 이스턴이라고 해도 서방 국가가 옛날에 이제 콜드워 하기 전에 있죠. 공산주의 국가하고가 미국 대 소련. 공산주의는
정치가 안정돼 있잖아요. 그 안정돼 말을 편하면 안 된다. 거기는 이제 한 명이 계속 독재하잖아요. 10년, 20년. 근데 여기는 뭐 원래 바뀌는데 더럽게 바뀌어놔도 그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이든도 힘없고 뭐 우리 뭐 저기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는 민주 세력이라는 게 웨스턴 그 캐피털리스틱이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안고 계속 보는 거죠. 정책의 집행의 그 효율성과 효율성과 진짜 그 지속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시장을 아주 편하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같아요. 혼란스러운 정국이라 그러니까 BTS 얘기 막 하시는데 BTS 정국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만 하이브는 0.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좀 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아까 오르는 건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 중에서는 확실히 지금 초반에는 2차 전지가 좀 승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LNF 7%, 에코프로 머티 7%, 포스코 퓨처임 6%, SDI LG화학 4%, 5%, 포스코 DX 뭐 무슨 뭐 등등등등등등 뭐 여타 딸린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거는 역시 금융주. 우리금융지주가 6%, 5% 빠지고 KB금융 그리고 조선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이 3% 빠지고 컨셉이 좀 상승 하락하는 종목들이 컨셉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가 4%나 오르고요. 또 LG화학 오늘 실적 발표 날이죠. LG화학도 거의 5% 정도 오르고요. 삼성, SDI 이런 애들 다 막 진짜 지겹도록 안 가고 막 스트레스 주는 요인들인데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대거 어쨌든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강하지만 바이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알티오젠도 2%대 올라가고 있고 뭐 리가킴이나 뭐 HLB나 이런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나 순환매의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실적 발표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그룹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튬 강산 관련돼서 네. 이게 기사가 또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생산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스토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지는 산업군들에서 조선이랑 금융주들 좀 빠지는데 금융주는 뭐 최근에 너무 달렸으니까 거기에 따라 뭐 단기 차익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눌렸을 때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볼까 말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거의 다 이제 변동성이 나오니까 뭐 코스피에서는 특히나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 주력적으로 계속 거론되는 산업이 뭔가 빠진다. 그럼 이유를 찾아보고 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빠진다고 하면은 단기 눌림목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승은 하고 있는데 수급은 여전히 별로예요. 그래서 이 탄력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MSCI 그 조사 그 기간 넘어가는 그 라인에서 만약에라도 수급적인 변화가 생기면 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면서 일정 부분 좀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라인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은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수출에 대한 원론적인 스토리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오르고 삼성전자도 반등하면서 좀 분위기 이끌어주고 있고 기아도 뭐 4% 정도 오르고 있고 기아 오늘 상승은 그런 얘기가 있네요. 양말님께서 기아 야구 우승이 찐반 시그널 우승까지 단 1승 남았다. 기아 V12 눈앞 한국 시리즈 3승 먼저 따냈고 오늘 삼성과 광주에서 5차전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통합 우승 팀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뒀다. 요런 게 기아의 찐반의 시그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슬슬 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위성 칼리지 어제 우리 이프로님이
위즈덤 칼리지 홈쇼핑을 따로 진행을 해주셨어요. 오 예. 1시간 20분 동안. 와.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누가 나오는지, 왜 그걸 들어야 되는지, 아주 설명한 나래비를 딱. 네, 나- 쇼호스트 내를 저리 집어넣어. 가라 할 정도로 열심히 1시간 넘게 터셨는데요. 자, 일단은 위즈덤 칼리지 광고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투자 뉴스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 톰 리를 아시나요? 탐리가 나오셔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리의 인터뷰나 발언이 매일매일 거론이 되고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진짜 전문가 톰 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되니까요. 국내 최초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김프로님이라 그랬습니까? 2%님. 2%는 2%님. 2%. 저도 했는데. 이하늘님이 계속 딴 얘기 하시네. 아까 혼란스러운 정국입니다. 할 때, 정국? 왜 아, 네. 아, 그거 안 듣고. 지금 2%님이라 그랬는데 김프로님이 하셔가지고 나도 헷갈리잖아. 맞습니다. 정확히. 어제 그 라이브로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댓글 중에는 3% 쇼호스트 명앵커 왜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그맨도 아니고요, 쇼호스트도 아니고요, 정통 앵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위즈덤 칼리지 정통 앵커도 좋아하는 이 지식 컨텐츠, 모든 이 각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나오셔서 대단한 인사이트를 풀어주시니까요. 위즈덤 칼리지 얼리 분야, 얼리 버드 혜택,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여러 가지 같이 주는 거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공짜입니다.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박아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식 교양 컨텐츠 이런 거 진짜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은 요 위즈덤 칼리지의 링크를 꼭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통 앵커 얘기하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해주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오후에 와서 클로징벨에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줘서 3전이 이러다가 뭐 힘 빠지고 막 이러지 말고 쭉쭉 더 가서 더 모두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따가 3시 반에는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